네, 안녕하세요. NH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한승현입니다. 2026년 제약바이오 연간 전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파마의 생각 읽기, 트렌드에 탑승하라 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일단 2025년 리뷰를 간단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도 잘 아실 수가 있겠듯이 전반적으로 헬스케어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았다. 약간 슬로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정책 측면인데요. 지금 트럼프가 새롭게 이기 행정부에 들어오고 나서 두 가지의 아젠다를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아메리칸 퍼스트이고 올해의 큰 화두였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MFN 약가이나 의약품 관세인데, 쉽게 말을 하면 미국 약가 너무 비싸다, 미국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약가를 인하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를 부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공장을 미국으로 리쇼어링 하자인 거고, 모두 다 글로벌 헬스케어 그리고 국내 제약사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웠던 정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2026년 두 번째 아젠다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중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견제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생물보안법안, 그리고 중국 신약 R&D 규제인데, 생물보안법안은 2026년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연내에 최종적으로 표결이 되고 대통령 사인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중국 CDMO가 전반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이오약품을 생산할 때 중국 쪽에서는 생산하는 것을 미국에서 허용해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 신약을 R&D를 규제를 하겠다라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테이블에 나와 있는 국내 CDMO 업체들에서는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국내 바이오텍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요약을 하면 2025년은 국내 헬스케어가 트럼프 정책 측면에선 피해 업종이었다라고 하면 2026년이 된다라고 2026년부터는 수혜 업종으로 변모할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원인데요. 결국에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위주로 봐야 되는가인 거고요. 결국에는 빅파마의 관점에서 지켜보자입니다. 빅파마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좀 발굴을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인데요. 네 가지 영역에 주목을 해보자입니다. 첫 번째는 비만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RNA라는 유전자 치료제, 세 번째는 넥스트 키트루다라는 항암제, 네 번째는 AI 신약 쪽입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비만입니다. 최근에 비만 신약에 대한 글로벌 그리고 국내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황인데요. 개발 트렌드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감량, 살을 누가 많이 빼는가와 관련된 경쟁이었고, 그 다음으로 올해부터는 편의성 개선이 사실은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약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아예 한 달에 한 번 맞는 장기속형으로 바꿔보자가 올해의 큰 화두였고요. 앞으로 1년에서 2년이 지나게 되면 마지막 트렌드인 근육 유지로 넘어갈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구용과 장기속형에 대한 충분한 이제 성과와 그리고 추가적인 딜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 내년에도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세 번째 트렌드인 근육 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고비 같은 이제 비만약을 맞게 되면 체중이 10kg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 중에 4kg, 그러니까 30에서 40% 정도는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이제 근육을 유지시키면서 체중을 뺄 수 있을 만한 신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UCN2라는 신규 타겟에 관심을 가지자. 그 중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한미약품의 약품이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RNA입니다. RNA에 친숙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이제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전자 치료제이고요. RNA 땀부터 우리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보자입니다. 최근에 빅파마들이 딜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RNA 영역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RNA에 대한 딜의 치료제에 대한 빅파마의 딜이 심심치 않게 들릴 것 같고요. 대형 딜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자라는 거고, RNA는 지금 2세대에서 3세대 정도로 지금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희귀질환 위주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심혈관이라는 메스 질환, 그러니까 대형 질환으로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비만, 그리고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주요장기 전체로 RNA 치료제가 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결국에 RNA에 대한 전달 기술 트렌드이고요.
보게 되면 여러 가지 RNA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세포막 투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달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전달체 기술이 있고, 그 중에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BBB 셔틀이라고 앞으로 뇌나 아니면 근육 쪽에 보낼 수 있는 셔틀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내에서 하고 있는 기업이 뒤에서 말씀드릴 ABL 바이오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NA 편집 기술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항암입니다. 항암은 가장 큰 정증 시장인데요. 기본적으로 키트루다라는 약물이 좀 친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키트루다가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의약품이고, 키트루다와 딜이 나왔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20조 이상까지 올라오게 된 상황인데,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넥스트 키트루다가 새로운 아젠다가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PD-1 VEGF라는 이제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장주는 그 글로벌 서밋이고, 파이프라인은 이보네시맙이라는 약물인데, 이 이보네시맙의 글로벌 이제 임상을 좀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모니라는 임상을 가지고 FDA 승인 신청을 올해 말에 넣을 거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내년 3분기 말 혹은 내년 4분기에는 FDA 허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보네시맙에 대한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최종적인 승인 결과는 26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항암 쪽에서는 넥스트 키트루다가 내년에 가장 큰 빅파마들의 니즈가 될 거고, 여기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AI 신약입니다. 결국에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좀 GPU 컴퓨팅 파워에 대한 이제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빅테크와 빅파마가 함께 교집합이 되는 프로젝트가 바로 AI 신약이라 중장기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내년에도 여러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AI 신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영역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유의하게 비만, RNA, 넥스키트루다, AI를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페이지랑 그 다음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봤을 때 어떠한 국내외 주요 이벤트들이 있는가를 정리를 좀 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올해 마지막인 이슈가 알테오젠의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8일 날 임시주총이 예정이 되어 있고, 과거 셀트리온의 사례를 봤었을 때는 코스피 이전 상장하기 직전까지 주가가 좀 급등했던 사례가 있지만, 다만 오른쪽 차트처럼 결국에는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이유는 실적이 조금 안 받쳐줬다 여서 알테오젠도 결국에는 코스피에 올라오고 나서 실적이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줘야 주가 시가총액이 잘 견조하게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좀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셀트리온의 타임라인을 고려하면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망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한미약품이고요. 목표가는 56만 원을 제시를 합니다. 한미약품은 비만 쪽에서 가장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여서 마지막인 궁극적인 체중 감량 플러스 근육 유지라는 트렌드와 가장 부합하고 있고, 내년 임상 1상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임상 1상 결과가 나오고 실제로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로 비만에서 종목에 가져간다라고 하면 한미약품이 가장 편안한 선택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ABL 바이오입니다. 이게 오늘 공시가 나와서 일라이 릴리와 딜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의 투자 포인트예요. 그랩바리 B가 앞으로는 모달리티여서 RNA 쪽으로 탑승을 할 수 있는 딜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곳 타겟에 대해서는 알츠하이머, 파킨슨과 같은 새로운 CNS 질환에 대한 타겟에 대한 딜이 나올 수 있다인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일라이 릴리 딜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26년이 되더라도 아마 여러 소식들이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바이오텍에서는 ABL 바이오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2026년 제약바이오 연간 전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